다음 사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주제는 한국 설화에 나타난 영웅 탄생의 두 유형인데, 사실은 한국 설화가 오늘 한국 키르기즈스탄 국제문학인대회에 왜 이 논문이 필요하냐? 사실은 중앙아시아와 심지어는 베트남 혹은 일본 전 세계에 깔린 이 설화의 그 뿌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또 실제로 이 교수님의 논문은 한국 설화를 소개하고 있지만 세계 공통의 설화를 소개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돕는 그런 연구 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 잠깐과 그 뒤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탄생의 두 유형입니다. 첫 번째로 천신숭배 신앙을 배경으로 한 천부지모형입니다. 이 유형은 단군 이야기와 주몽의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단군 이야기에서 한웅이 곰과 혼인했다는 것은 알타이 종족이 자기들보다 앞서온 고아시아 종족 중 곰 토템 종족과 손을 잡고 호랑이 토템 종족을 몰아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뒤에 한웅 부족이 이 지역에 고조선이라는 왕권 국가를 세운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인 이야기로 서술한 것이 바로 고조선에 관한 기록입니다. 고아시아 종족은 대부분 알타이 종족에게 수용되었지만 일부는 남하하여 사만 지역에 자리를 잡았는데, 특히 공주 마한 지역의 토착인으로 부족 국가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고아시아 종족들은 생활 근거가 수렵과 어로이듯이 신앙 역시 토템을 숭배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알타이 종족은 태양을 숭배한 신앙을 가지고 목축과 농경생활을 했는데, 이런 농경생활은 태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곰과 호랑이로 상징되는 종족들은 한반도 북쪽에 먼저 온 토착부족으로 곰이나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템 신앙을 지닌 채 신석기 문화를 이룬 고아시아 종족이지만, 한웅부족은 고아시아 종족을 뒤이어 이동해온 알타이 종족으로 태양을 숭배하며 청동기 문화를 이루며 생활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동쪽으로 수평이동하여 한반도 북쪽에 자리 잡은 한웅 부족이 고조선을 건국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 속에서는 하늘에서 지상으로 수직 이동하여 나라를 세웠다고 서술하여 그 주인공들의 신성성을 드러나도록 상징적으로 꾸몄습니다. 이야기의 시간적 구조를 봐도 한인과 한웅과 단군의 3대에 걸친 연대기적 서술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인물들을 보면 천재인 환희는 신적 존재이고, 한웅은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이동하였으므로 신격과 인격을 공유한 반신반인적 존재이며, 단군은 한웅과 운묘의 인수교원이라는 비정상적 결합을 통해서 지상계에 태어난 인격적 존재이지만 사후에는 산신이 되어 신격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곰과 호랑이의 인간되기 경쟁은 곰을 토템으로 숭배하는 곰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호랑이 부족 사이에 한웅 부족과 결탁하기 위한 다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인간되기 경쟁을 제안하여 신령적인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 들어가 21일 동안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곰만 사람으로 변신하고 호랑이는 실패합니다. 겨울잠을 자는 곰과 계절에 관계없이 활동하는 호랑이의 경쟁은 처음부터 불공정하여 결과는 곰이 승리하고 한웅과 혼인합니다. 이는 한웅 부족이 곰 부족과 결탁하고 호랑이 부족을 내친 역사적 사실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수렵시대에 곰이 모기의 신으로 인식되어 생산을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이는 곰의 직립이 인간과의 유사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겨울잠을 자는 곰은 달동물로 부활의 상징적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달동물이란 수렵인들에게 소멸되지 않는 생산의 근원으로 여겨져서 신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호랑이와 곰과의 경쟁이 불공정하지만 곰의 인간 변신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제액의 기능을 하는 마늘과 쑥을 먹고 동굴에서 햇빛을 보지 않도록 한 근기 역시 성년식 제의의 하나입니다. 여성의 성년식에서 볼 수 있는 단절과 격리라는 시련의 상징적 의미입니다. 빛이 차단된 동굴은 곧 죽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고 이 죽음은 공이 수성에서 새로운 인성을 얻는 부활 또는 전성의 통과 제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웅녀의 성년식 제의는 다시 환웅과 웅녀의 혼인으로 이어져서 인수교혼을 통한 영웅적 주인공들의 탄생 이야기로 나타납니다. 인수교혼에 의한 비정상적으로 탄생한 주인공이 다른 이야기에서는 시련을 맞는 계기도 되지만 여기서는 건국시조로서의 영웅성 또는 신성성의 상징이 됩니다. 여성이 동물로 나오는 단군 이야기에서 인수교훈은 두 부족의 결탁이 상징화된 것으로 한웅이라는 하늘아버지와 웅녀라는 지상어머니의 결합을 의미하며 단군은 바로 이 천부지모의 결합구조로 태어난 신성한 인물이 됩니다. 다음은 주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구려의 주몽은 그의 아버지가 되는 해모수가 세운 북부요 건국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그 해모수가 하백의 딸인 유화를 유혹해서 주몽을 낳게 됩니다. 삼국유사의 내용으로 보면 고구려 시조인 주몽이 천재인 해모수가 하늘과 지상을 왕래하다가 수신인 하백의 딸 유화를 유혹하여 결혼을 맺어서 태어난 천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몽도 단군과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인 해모수와 수신의 딸이자 땅의 어머니인 유화가 결혼한 천부지모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근 숭배 신앙을 배경으로 한 야래자형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인수교혼 또는 난생이 아닌 비정상적으로 탄생한 영웅 이야기로 삼국유사에 나오는데 신라 탈해왕, 백제의 무왕, 그리고 후백제의 건국시조 견훤의 탄생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탈해는 용송국 용왕이 여인과 교혼하여 태어났고 무왕은 부여 국남지에서 밤이면 찾아온 용이 여자와 교혼해서 태어났으며 견훤은 지렁이가 밤에 남자로 변신하여 여인에게 찾아와 교혼하여 태어난 인물입니다. 이들은 모두 제왕 탄생 이야기지만 창녕조시 족보에 전하는 시조 조계령의 이야기도 이 유형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신라 때 한림학사로 지냈던 이광옥의 딸인 예양이
복지를 얻었는데 화항산 용담에 가서 목욕을 하면 낫는다고 하여 그곳에서 목욕하다가 청룡의 아들 옥결이 허리를 감싸 안은 뒤에 계룡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옆구리 밑에 조자가 새겨져 있어서 성을 조씨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외에도 민담으로 전해 내려오는 큰 지령이의 아들인 최충의 이야기라든가 최치원, 허적, 남이장군 같은 인물들의 탄생 이야기로도 전해집니다. 일본의 삼륜산 이야기, 만주 지역의 노라치 이야기, 청태조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베트남에도 전해져서 범아시아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야레자 이야기는 이 야레자라는 뜻이 도둑처럼 밤에 몰래 찾아온 손님이란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물과의 교훈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인수교훈 구조로 된 영웅 한웅과 옥녀 이야기는 곰이 여성 상징인데 반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용, 뱀, 지렁이 같은 남성을 상징합니다. 이런 인물로는 용, 뱀, 지렁이 외에도 절구공이나 인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 경우에는 결말에서 귀물이나 부의 획득과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인물의 탄생담으로 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인물과의 교훈 구조는 그 태어난 인물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 이야기가 확대되어서 천자터 차지라든가 천자금 획득의 화소가 더 덧붙여져서 태어난 사람이 천자가 되는 그런 통과 의례로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용, 뱀, 지렁이 같은 인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은 줄다리기 같은 민속놀이에 반영되어 있는데요. 줄다리기에서 줄은 남근을 상징하며 놀이를 마친 뒤에 마을 수호신격인 당산나무에 줄을 칭칭 감아둡니다. 이때 줄은 남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여성을 상징합니다. 나무에 칭칭 감겨있는 모습은 남녀의 성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놀이를 남녀가 편을 갈라 행할 때 여성 쪽이 이겨야 풍년이 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야레자 이야기가 단순히 영웅 탄생만이 아니라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 행사에도 유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 놀이에 반영된 야레자의 이야기는 이물과의 교훈 구조를 원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김수로왕 탄생 이야기에 삽입된 구지가의 내용을 추론해보면 기존 이론과는 다른 결론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구지가는 당시 남근 숭배 신앙의 하나인 거북 토템을 숭배하는 가야 지역의 구간들에게 수로가 복화수를 써서 천재가 나를 이곳에 보내 다스리게 하였으니 너희들은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만약에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봉우리를 파서 흙을 모으라고 명합니다. 이는 천신을 숭배하면서 철기 문화를 가진 수로 부족이 북방에서 이곳으로 이동하여 거북 토템을 숭배하는 구간이 다스린 이 지역을 지배하는 과정을 보여준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거북의 머리를 내놓으라고 한 것은 남근 숭배 신앙 대상인 거북 토템에게 이곳을 떠나라 이게 하라는 명령이고, 봉우리를 파서 흙을 모으라라고 한 것은 구지봉의 재단을 해체하고 천신의 명을 받은 나를 위해 재단을 새로 쌓으라는 지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머리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고 한 것은 철기 문화를 가진 수로부족이
숯불 같은 강렬한 불로 거북 토템을 태워버리겠다는 유혹입니다. 이런 노래와 행위를 마치자 구지봉에는 6개의 알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거북이가 낳은 알이 아니라 태양을 숭배하는 천신의 후예임을 상징하는 6개의 알로 고구려의 주몽의 알과 유사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영웅 탄생 이야기에는 북방계의 천부지모의 수직적 결합 구조와 남방계의 야래자형 수평적 결합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인수교원으로 태어난 고조선의 시조 단군이나 난생으로 태어난 고구려의 시조 주몽과 같은 인물의 탄생 이야기로 천부지모의 구조로 되어 있어 신화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후자는 이물과의 교원하는 야래자형 구조로 태어난 신라의 탈해왕, 백제의 무왕, 후백제의 건국시조, 견훤 같은 인물의 이야기는 신화적 성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이한 인물의 탄생 이야기에 이르러서는 야래자형 구조를 유지하면서 신화적 성격은 차츰 희석되어 전설적 성격의 이야기로 변모하고 줄다리기 같은 민속놀이의 원형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